요양원 창가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 등은 조금 굽었고 손등에는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리는 햇빛이 오래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전에는 부드러운 빛이 어깨 위로 내려앉고 오후가 되면 창틀을 따라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길게 늘어집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그 자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그 여자의 자리였던 것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창밖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시선은 밖이 아니라 복도 끝 자동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여자의 눈이 먼저 반응합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표정이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만이 가진 작은 흔들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어느 날은 손자가 달려와 할머니를 끌어안습니다. 할머니, 어느 날은 아들이 봉투를 들고 들어옵니다. 어머니, 과일 좀 사왔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조용히 웃으며 담요를 덮어줍니다. 그 장면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둡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아주 조금 움켜쥐어졌다가 다시 풀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안 오나?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묻는 말입니다. 그 여자는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났고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결혼도 잘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머리가 뛰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대기업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남편, 넉넉한 집안, 반듯한 자식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었고 식탁에 사람이 모였고 아버지는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누가 중심인지, 누가 주변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선명해졌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앉은 여자는 이제야 그 사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문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여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시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어느 봄날을 떠올립니다. 작은 가방을 맨 아이가 혼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있었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늘 따뜻한 밥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항상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집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있었지만 아이들 곁에 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자신의 생활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시간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와 가까운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고 어머니의 기분을 잘 맞췄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그 말 한마디면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큰애다. 그 말은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들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막내딸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보다 집에서 일하던 사람의 손에 더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막내를 안고 달래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막내는 어머니를 찾기보다 다른 품을 더 편하게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막내를 많이 챙겼습니다. 시간이 되는 날이면 막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도 가고 공원도 가고 작은 장난감을 하나 사줄 때도 막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막내는 그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사랑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식탁에서도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하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고 막내가 무언가를 하면 아버지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둘째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사람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둘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자신을 봐주기를 기다리는 눈으로. 어느 날 둘째는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큰애야, 너는 어땠어? 둘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식탁에서는 말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잘하면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고 남들보다 더 집중했습니다.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고 친구들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적표를 들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니는 잠깐 보았습니다. 응, 잘했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짧았습니다. 둘째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둘째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하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둘째는 이 집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늘 손을 잡아주는 자리에 있고 누군가는
늘 지켜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날의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문구점 앞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와 함께 그날 둘째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날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둘째는 늘 그랬던 것처럼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유치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서 유치원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입학식 날 단 하루만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혼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길 알지? 혼자 갈 수 있지?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째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형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유치원이 더 멀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메고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교 앞 문구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구점 안 라디오의 낡은 스피커에서 조금 거칠게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둘째의 시선이 천천히 길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혼자 다닐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형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형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무언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둘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그날 이후 둘째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형의 것이었다는 것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문구점 앞, 라디오 소리, 어머니의 손, 형의 웃음,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 노래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기라도 하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둘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이 더 줄어들었고 표정도 조금 더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아주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조금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더 긴 시간의 상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그 말은 자신을 버티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공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면 보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째는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고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성적표에는 항상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숲,
체육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칭찬했습니다. 친구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둘째는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 전교 어린이 회장 됐어요. 어머니는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둘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성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교 1등이라는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요. 어머니는 성적표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했구나, 기특하네. 그 말에는 기쁨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둘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둘째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역시 엄마는 형밖에 모르는구나. 그 생각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 한쪽에 조금씩 쌓여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또 하나의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을. 그날 이후 둘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